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원자 모형,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자에 대한 구조를 배웠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원자 모형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그 원자핵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 배치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심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원자핵이 존재한다. 자, 원자핵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자, 이게 중요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원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데, 자, 예전에는 그냥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아무데나 위치할 수 있었는데, 자, 지금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정해져 있는 위치에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자, 에너지 준위를 갖는, 자, 여기서 특정한 에너지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원 궤도를,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여기서 이제 원궤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자,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자, 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자,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원 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줘. 전자 껍질. 그리고 이 전자 껍질에 따라서 자, 특정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 특정한 에너지란 얘기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 껍질이 있고,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할 때, 자, 전자 껍질이 없는 곳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전자 껍질이 위치한 곳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그 전자 껍질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는 전자 껍질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 이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작아진다. 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럼 에너지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는 에너지가 크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불안정한 거고,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으면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서, 즉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커지면 전자의 에너지의 크기는 작아지고, 전자의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자, 상대적으로 우리는 안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했을 때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그 전자 껍질에 뭐라고 불러주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줘. 그래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전자 껍질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며, 자, 원자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자, 인력이 작아지겠지. 인력이 작아지니까 에너지의 크기는 커질 거고, 그러면 그 전자는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의 관계에, 자, 전자 껍질은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의 이름을 볼 거야. 자, 가장 가까운 것부터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 M 껍질, 그리고 뭐 N 껍질까지, 우리 N 껍질까지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 껍질,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운 첫 번째 껍질을 K, 자, 두 번째 껍질을 L, 자, 세 번째 껍질을 M, 네 번째 껍질을 N이라고 하고, 이때 N이라고 하는, 자, 기호가 하나 붙어 있지. N이라고 하는 기호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N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주양자수라고 불러서, 여기서 주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야. 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전자 껍질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해서 전자 껍질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주양자수라고 하고, 자, 첫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N1 이렇게 정리해주고, 두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N2 이렇게 정리해주고, 세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N3 이렇게 결정해주고, 자, 네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N4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정해져 있는 고유한 에너지 값을 갖는데, 굳이 여러분들 지금 그 고유한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주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화원 배울 때는, 자, 주양자수의 에너지 준위는, 자, 2n, 여기서 이제 요게 주양자수 1이, 자,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껍질,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껍질,
3이 들어가면 세 번째 껍질이 되는데, 자,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양자수가 커지면, 자, 음의 부호에 의해서 크기는 작아지지만 0에 가까워지면서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굳이 지금 여기서 그걸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자,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자,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이거구나. 결국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자,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주양자수가 클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커지고,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불안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자, 전자 껍질마다 전자가 배치될 때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 수소처럼 전자가 1개 되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전자가 몇 개 이상인 애들? 2개 이상인 애들을 우리가 다전자,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 전자 배치를 볼 때, 자,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고, 네 번째 껍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고, 네 번째 껍질이 있다. 자, 이때 첫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1이고, 자, 두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2고, 세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3이고, 네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4이다. 그럼 어쨌든 원자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져. 그러니까 여기서 각 껍질마다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전자 껍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최대 수용 전자수. 자,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제일 많이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하고,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전자수라고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최대 수용 전자수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자, 2n의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2n의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첫 번째 껍질은 크기가 작지. 자, 두 번째 껍질은 크기가 좀 커졌지. 자, 세 번째 껍질은 더 커졌지. 자, 네 번째 껍질은 더 커졌지.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원자핵에서 멀어지며 전자 껍질의 크기는 커지고, 자,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개수도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주양자수 2n의 제곱이니까 요 n이 주양자수. 그럼 요거는 1의 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몇 개?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만 채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몇 개? 8개까지 채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는 조금 크게 커졌지? 그럼 여기다 3이 들어가면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18개까지 채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 4, 네 번째 전자 껍질에는 여기에 4가 들어가니까 4의 제곱 곱하기 2니까 32개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각 껍질마다 채울 수 있는 전자수. 근데 우리는 자, 일단 나중에 주기율표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야.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자,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우고, 세 번째 껍질은 이거야. 18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 자, 18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전자 배치 내에서는 세 번째 껍질에도 몇 개만? 8개만 채우는 걸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자, 18개까지 채울 수 있으나, 18개까지 채우지 않고 몇 개만 채우는 걸로, 8개까지만 채우는 걸로, 자, 우리는 일단 배울 거고요. 자,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배울 거라서, 자, 네 번째 껍질에도 몇 개만? 2개만 채우는 걸로 배울 거야. 그럼 봐. 전자수 2개, 8개니까 10개, 18개, 20개. 그러면 원자번호 몇 번까지 딱 나와? 20번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전자 배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채우고 네 번째 껍질에 2개까지 채우는 요 단계까지만 배울 거라고. 자, 세 번째 껍질에는 18개까지 채울 수 있으나 우리는 몇 개까지만 채우는 걸로 배운다. 8개까지만 채우는 걸로 배운다. 이건 나중에 원자과 전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 설명드렸고요. 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크기도 커지고 주양자수는 커지며,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 왜냐하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지면서 전자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전자의 에너지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즉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꼭 기억을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최대 수용 전자수 꼭 머릿속에 2, 8, 18, 32지만 우리는 2, 8, 8, 2까지만 배우는데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전자 전이와 스펙트럼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자, 우리 스펙트럼은 앞에서 한번 했지. 자,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 스펙트럼 중에서는 흡수 스펙트럼과 무슨 스펙트럼이 있었다? 방출 스펙트럼이 있었다. 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시고, 자, 전자가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수소를 하나 먼저 볼게요. 수소. 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 그럼 얘는 안에 양성자 몇 개 있고, 하나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지? 그러면 두 번째 껍질도 있을 거고, 세 번째 kop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자,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껍질이니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자, 보통 이럴 때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껍질에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같은 껍질에 에너지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서 운동할 때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전자가 다른 껍질로, 자,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거나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가거나, 자, 이렇게 전자가 다른 껍질로 옮겨가는 걸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불러줘. 자, 저기 보면 전자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전자가 같은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자, 여기, 자, 따라 갑시다. 전자가 이렇게 가게. 특정 껍질인데 같은 전자 껍질을, 즉 다시 말하면 뭐가 같을 때? 자, 주양자 수가 같을 때. 자, 그래서 같은 주양자 수에 있는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요.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그런데 자, 지금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곳에 있다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즉 원자핵에서 멀어지는 껍질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거나 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는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전자가 옮겨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0이고 여기가 만약에 100, 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얘보다 얘가 50이 더 많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한, 즉 50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들어갑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안쪽에 있는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즉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껍질로 전이를 할 때는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자,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검은색 선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자, 세 번째 껍질에 있거나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자, 두 번째 껍질로 오거나 첫 번째 껍질로 오는 경우, 또는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올 때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로 넘어오니까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는 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주는 거야? 방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자, 원소가 전자 전이, 즉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으로 전자가 옮겨와서 전자 껍질을 옮겨올 때는, 이사 올 때는, 전이할 때는 자,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다. 자, 이렇게 원소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자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다른 껍질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한번. 자,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 즉 안쪽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주양자 수가 작은 안쪽 kop질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바깥쪽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해줘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자, 이때 흡수하게 되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검은색 선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자, 그럼 이거는 어느 쪽에서? 바깥쪽에 있었겠지. 자, 바깥쪽에 있었던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면 안쪽 껍질이, 주양자 수가 작은 안쪽 껍질로 들어오게 되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뭐 하게 되며? 방출하게 되며, 자, 이때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을 때, 자, 안쪽 껍질, 바깥쪽 껍질이겠죠. 첫 번째,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자가 제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첫 번째 껍질에 위치하게 되면, 자, 이때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고? 바닥 상태라고 하고, 제일 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 두 번째 껍질 또는 세 번째 껍질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때는 바닥 상태가 아닌 좀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표현하면 돼?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하면 돼. 아,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 들뜬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들어오면 바닥 상태로 들어오면 또는 바닥 상태에 가깝게 들어오게 되면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서 자,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전자전이에 의한 스펙트럼 관계를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한 원자 내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고 전자가 다른 껍질로 전자 전이를 일으킬 때는 껍질을 옮겨 다닐 때는 그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 이때 뭐가 발생을 한다? 스펙트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볼 거야. 자, 무슨 배치를 볼 거야? 전자 배치를 볼 거야.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자. 일단 원자과 전자가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원자과 전자 말고 일단 안정한 상태.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태 말고 전자가 몇 개 이상인?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 안정한 전자가 2개 이상인 애들. 자, 안정한이란 얘기는 무슨 상태? 바닥 상태. 자, 다전자 원자의 안정한 전자 배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 1인 첫 번째 껍질. 자, 주양자수가 2인 두 번째 껍질. 자, 주양자수가 3인 세 번째 껍질. 주양자수가 4인 네 번째 껍질. 그래서 자, 주양자수 1.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얘기야.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주양자수 4.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로, 즉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해. 그러면 전자가 2개 이상인, 그리고 하나 더.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를 채울 수 있고 최대 수용 전자수가 2개를 채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를 채울 수 있다? 8개를 채울 수 있고 자,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를 18개 채울 수 있지만 우리는 몇 개만 채우고 넘어간다? 8개만 채우고 넘어간다. 왜냐면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좀 이따가 원자과 전자라는 걸 배울 건데 원자과 전자는 제일 많이 채워봐야 8개가 최대야. 제일 많이 채워봐야 8개가 최대야. 그러니까 일단 세 번째 껍질에는 몇 개? 8개가 채워지고 자, 네 번째 껍질에는 총 18개가 총 32개가 채워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 몇 개까지? 2개까지만 채운다. 그럼 자, 이렇게 합시다. 18개 채울 수 있고 32개 채울 수 있다. 까지 볼 거야. 자, 그럼 일단 전자 배치를 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껍질. 자, 탄소 같은 경우. 자, 저기 안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나트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야. 다른 거 필요 없이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럼 양성자 11개의 전자 11개가 채워져 있지. 그럼 자, 플러스 11 플러스 원자핵이 갖고 있는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1.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나타났다. 이해되니? 그럼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을 때 자, 안정한 전자 배치는 에너지 준위가 자, 낮은 전자 껍질부터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안쪽이겠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자, 차례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채워가야 되니까 첫 번째 껍질을 채우고 두 번째 껍질을 채우고 세 번째 껍질을 채우고 네 번째 껍질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 그럼 전자수가 몇 개? 11개.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일단 2개를 채우고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K 껍질에 2개. 자, 이거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있다는 뜻. 자, 그럼 일단 총 11개 중에서 2개를 채웠으니까 이제 나머지 몇 개만 채우면 돼. 그렇지, 9개만 채우면 돼. 산수는 할 줄 알지? 11개에서 2개 채웠으니까 9개 남았네. 그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껍질로 가서 몇 개를 채울 수 있어? 두 번째 껍질은 자, 손님을 8명 받을 수 있어. 전자를 손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로 8개를 채웠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 일단 8개가 채워져 있지. 그럼 이제 10개가 다 채워졌잖아. 그럼 몇 개 남았니? 1개 남았네? 그런데 자,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밖에 못 채우니까 나머지 한 명은 몇 번째 껍질? 3층으로 보내서 세 번째 껍질 전자를 이렇게 하나 채우는 거지. 그러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는 나트륨 원자의 안정한 전자 배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자, 플로린이라는 게 하나 있어. 플로린. 자,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9개, 19개 아니고 9개. 그럼 전자도 몇 개? 9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하나, 2개. 그치? 자, 두 번째 껍질에, 자, 이제 2개 채웠으니까 전자 수가 9개니까 2개 채웠으니까 7개 남았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채우면, 자, 다 채웠지. 1개 더 채울 수 있지만 굳이 채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이렇게 플로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kop질에 몇 개? 7개.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나트륨은 전자를 채우고 있는 총 전자 껍질 수는 몇 개다? 3개다. 자, 플로린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또는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자, 전자를 채우고 있는 총 전자 껍질 수는 몇 개다? 2개다. 그럼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2개. 나트륨은 제일 바깥쪽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이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해서 제일 바깥쪽 껍질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할 거야. 자, 무슨 전자를 설명할 거야? 원자과 전자라는 걸 하나 설명할 거야. 자, 이 원자과 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슨 전자? 원자과 전자. 자, 일단 원자과 전자는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제발 부탁이야. 자,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며, 자, 의미적으로 이 원자과 전자는 제일 바깥쪽 껍질이기 때문에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할 때 그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라고 해석해도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두 가지 개념. 전자가 배치될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의미하고,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하며 계속 말하고 있지. 자, 이 원자과 전자는 의미적으로는 자, 어떤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자,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 수는 결국 봐봐. 원자과 전자 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래매. 따라서 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의 수를 자, 우리는 원자과 전자 수라고 하며, 자, 이 원자과 전자 수는 그 원소가 갖고 있는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는데, 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냐면 이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결국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성질, 즉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화학 결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이 과정을 우리 나중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 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수이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자, 전자가 배치됐을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이고, 이 원자과 전자 수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 서로 다른 원소지만 자, 예를 들어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자,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대체로 서로 다른 원소이나 대체로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비슷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왜 8개밖에 안 되냐면 이 원자과 전자는 최대 8개를 넘지 못해요. 자, 최대 8개까지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원자과 전자로 설명할 수 없어. 자, 원자과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만 설명할 수 있다? 8개까지 채우는 걸로만 설명할 수 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일단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서로 다른 원소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결정됐는데 대체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화학적 성질이 똑같진 않아? 그러나 비슷해.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야. 자,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1개고 나트륨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1개야. 그럼 서로 다른 원소지만 자, 얘랑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리튬이라는 원소랑 나트륨이라는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이나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한 원소입니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전자 배치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원자번호 6번인 탄소고요. 자, 이건 원자번호 8번인 산소고요. 요거는 원자번호 12번인 마그네슘입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가서 원자번호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자, 얘는 전자수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고. 자, 얘는 전자수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고. 자, 얘는 전자수가 12개 있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화면 안 가리려고 여기서 차근차근 갈게요. 자, 얘는 원자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도 몇 개? 6개. 전자수도 몇 개? 6개. 그럼 전자가 6개니까 일단 첫 번째 껍질에 몇 개를 채우는 거야? 하나, 2개를 채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러면 자, 첫 번째 껍질엔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좁아.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로 가서? 4번째 껍질로 가서, 아니 2번째 껍질로 가서 여기에 남은 전자 몇 개를? 자, 여기는 8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남은 4개를 그냥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자가 배치될 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4개를 채우며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이므로 자,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원자번호 8번인 산소를 봅시다. 그럼 얘는 양성자 8개니까 전자도 몇 개? 8개. 당연히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같을 테니까요. 그러면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8개 있네요. 그럼 전자는 8개를 채워갑시다.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하나, 2개를 채웁니다. 그럼 6개 남았지. 그럼 간단하네.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를 몇 개 채울 수 있어? 8개를 채울 수 있는데 남은 전자가 몇 개니까? 6개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채웠지. 그럼 8개 다 채워졌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채울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자가 거기서 끝이니까 더 채울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산소의 원자과 전자 수는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 자, 그러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탄소랑 산소는 성질이 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그네슘 볼까요? 자,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래. 그럼 전자수도 몇 개? 12개. 만져도 되지? 그럼 플러스 12.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우고요. 자, 두 번째 껍질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채우고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지? 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니? 8개 채웠지? 그러면 총 10개 채웠으니까 몇 개 남았다? 2개 남았다. 그런데 두 번째 껍질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왜냐면 8명이 정원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껍질 몇 번째 껍질로 가서? 세 번째 껍질로 가서 최종적으로 남은 전자 2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서 차례 수용할 수 있는 전자를 채워서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마그네슘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죠. 자, 지금 여기 마그네슘 했나 내가? 마그네슘 안 했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지. 총 전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따라서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할 때 2개. 얘는 화학 반응에 6개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6개까지 참여할 수 있고 이놈은 4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1개가 되는 거고.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는 1개가 되는 거고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그냥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봅시다. 자, 이걸 이해하시는 그대들은 천재. 자, 그럼 원자번호 19번이 칼륨을 볼게요. 자, 원자번호 19번. 자, 그럼 얘는 총 전자수가 19개란 얘기지. 그럼 보자. 자, 19 플러스. 자, 이거 표시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게 원자핵이고요. 자, 얘는 총 전자수가 19개니까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껍질의 전자를 몇 개 채웠어? 2개 채웠어. 자, 그럼 17개나 남았네요. 그럼 첫 번째 껍질은 더 이상 채울 수 없죠. 자, 그럼 그리고 남은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채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전자를 다 채웠지? 자, 그럼 이제 10개가 채워졌잖아. 그럼 세 번째 껍질로 가서 남은 9개를 채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채웠어. 선생님, 그러면 9개인데 세 번째 껍질은 18개까지 채울 수 있으니까 18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9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18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채울 수 있어? 그럼 잘 봐. 자, 그러면 칼륨의 전자 배치에서 제일 바깥쪽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 되고 이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돼버려? 9개가 돼버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이 원자과 전자의 특성상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여러분들 오비탈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오비탈을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원자과 전자의 특성이 자, 원자과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만 8개까지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로 가잖아? 그러면 이 새끼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되려? 9개가 되니까 그 원자과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긋나 버렸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야, 원자과 전자가 9개가 돼 버려. 그럼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를 몇 번째 껍질에 채우지 않고 몇 번째 껍질에 채우지 않고 세 번째 껍질에 채우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일단. 그래서 몇 번째 껍질로 가서 네 번째 껍질로 가서 몇 개? 1개를 이렇게 채우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는 18개를 채울 수 있으나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의 특성상 8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그러면 칼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를 바뀌어? 1개로 바뀌는 거지. 물론 9개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원자과 전자의 특성적인 부분을 따라서 자, 네 번째 껍질로 보내서 네 번째 껍질에 1개를 채우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여기에 9개를 채우는 것보다 여기에 1개를 채우는 게 더 편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안 되면 외워. 그러면 지금 칼륨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칼슘은 있잖아. 원자번호 몇 번? 20번. 그치? 그럼 20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20개. 그럼 똑같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0개를 채울 수 있지만 8개 채우고 넘어가서 하나 채우고 몇 개? 2개가 되니까 칼륨의 원자과 전자는 1개가 되고 칼슘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칼슘의 이거 그림 안 그렸다고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자, 칼슘의 원자과 전자가 2개래. 그런데 저기 위에서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도 몇 개야? 2개야. 그지? 자, 마그네슘은 세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우고 있고 칼슘은 네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무슨 원소? 다른 원소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칼슘의 화학적 성질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지. 칼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지.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자, 칼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개. 그러면 산소랑 칼륨은 원자과 전자 수의 차이가 되게 크지. 그러면 산소랑 칼륨의 화학적 성질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수업한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자과 전자 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을 채울 수 있는 전자 수를 이용해서 원자 번호에 따른 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에 따른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복습 반드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